안녕하세요. 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입니다. 제가 맡은 섹션은 불경로 그 자료집 21쪽에 있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대단한 열정으로 우리 연구회 회원들 대상으로 신경구조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린다면 제가 맡은 이 파트는 불계옥로라는 방귀퉁이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길 자체가 제가 살아온 흔적도 그렇고 이력도 그렇고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인생이 이렇게 나이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살면서 좀 제가 제 입으로 이 불경로에 대한 발표를 할 자격이 있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숙제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숙제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발표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유인물이 하고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조 불경로 방귀퉁이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야 한다. 네가 방에 있을 때를 살펴보아 오히려 이때에도 방귀퉁이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야 하니 드러나지 않는 곳이라서 나를 보는 이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드러나지 않는 곳이라서 나를 보는 이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신의 이름을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신을 싫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용어를 태계 선생은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읽고 유장하게 읊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막이죠. 시막. 이 조선 선비들 태계를 포함해서 마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조선 선비들의 마음 수련 교과서가 바로 신경구조입니다. 태계는 이 책을 통해서 신막의 원원과 신법의 정명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책을 신명처럼 믿었고 본부처럼 공경했답니다. 도세나에 물러나 응갈 때 아침에 깨어나면 이 책을 유장하게 읊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책과 더불어 살았다고 보는 과학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정군자 장기양의 아버지 경당 장문로 선생은 사실 그의 학문적 대의는 바로 태계의 신막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정군자 장기양의 성리학과 신학도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신막을 근거로 마음의 바탕으로 일평생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책자 이렇게 보시면 20쪽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매일 생산, 구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욕심을 내면서 투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성은 원천적으로 부끄러움을 알고 느끼는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각자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끄러운 행위나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일부 사람들은 드러나는 곳에서는 그래도 매사 공정하고 시시비비명하게 하고 얼굴도 하늘하게 대하고 또 이성적 판단과 냉철한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듯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자기 자신 혼자 있을 때 과연 양심에 비춰봤을 때 과연 부끄러운 게 없는가? 제가 살은 바에 의하면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고 또 과연 어두운 방 기둥에서 홀로 남아 있을 때 자기의 그날의 행동과 마음을 스스로 되돌아볼 때 과연 부끄럽지 않은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안 들면 그 귀신이죠.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우리 여정군자 장기항의 그 부끄럽지 않는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책자에도 27쪽에서부터 그 28쪽에 걸쳐서 행실 위에 나타난 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정말 참 우리 여정군자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청은하게 여겼고 내관측이라고 하죠. 착한 일을 즐거워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좋아했는데 낙성호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처음과 끝이 예일하게 하고 동시에 이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기력이 쇠약해져 생각처럼 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을 인도하여 착한 일을 하도록 하는 도인 일생입니다. 뜻만 끝내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일생을 살다가 분자했다. 꼭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인가? 한마디로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먼저 지금 나의 삶의 형태를 냉정하고 정말 냉철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양심의 잣대로 사는가? 살아간다는 이유로 나 자신의 양심을 속인 적은 없는가? 나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 심적이나 물적 준 적이 없는가? 또는 드러나지 않아도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해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자신만 아는 피해를 준 적이 없는가? 저는 있습니다. 나아가 내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상대방에 준 적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자기 반성과 더불어 어쩌나라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신경부조 공부를 하기 전에는 내 자신의 삶을 어느 순간에도 내 양심의 잣대에 제대로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위치나 자리에서 그에 걸맞는 행동과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여정군자 장기항님의 삶과 철학을 순수한 마음으로 이 발표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분하면서 신경 부족이나 놓고 있었더니만 우리 아내가 보고 당신은 책만 보지 말고 좀 이때 이런 대로 좀 실천하면 좋겠다. 이 정리정돈이 뭐냐? 이게 신독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여러분 앉아있어서 스트레스 받죠? 이게 책 전체 발표 하나 할 때마다 이게 다 못하고 있는데 뭐 이게 듣고 있으려니 이게 실천 안 할 필요 없고 안 들었으면 그냥 해도 뭐 모르고 하는 건 죄가 아닌데 알고 안 하는 건 참 이게 스트레스 많이 쌓입니다. 그죠? 잘하면 또 이게 이 스트레스 없어지면 좀 평안이 오니까요. 다음 우리 주일 무적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주일 무적은 우리 여기 등전 서석기에 가면 그 알밤에 경하는 방법으로서 집에다 딱 붙여놓은 그 표판이 있습니다. 앞에 두 분이 아주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주일무적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항상 이제 하나의 문제를 갖고 살고 있어요.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제는 천부적인 시작이 일시무시잖아요. 그리고 끝이 일종무종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돼서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그런 말인데 그 무일일과 이 주일이 같은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항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부경의
말하는 그 하나의 개념과 여기서의 주의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하나로 이제 변리하게 하여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게 한다는 그런 뜻의 주의이고, 천부경에서의 하나는 태초의 시작, 이제 우리가 최초의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설정인데, 그 빅뱅이 이전에는 좀 뭐입니까? 그러니까 시작도 없다는 거죠. 시작도 끝도 없는 우리 세상 속에서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유학에서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경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유학의 시작과 끝은 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경이라는 게 뭔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요. 근데 공자님은 보통 이제 인으로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인을 설명하는데 또 가장 좋은 방법이 극기공매라고 했어요. 예를 지키면 자기를 이제 잘 절제해가지고 예를 지킴으로써 인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바로 경의 길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 경을 이제 설명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여기서도 신정에서도 주의 무적을 이제 설명하면서 경을 네 가지, 아까 이제 교수님이 사조선을 이야기했죠. 주일의 경에 대한 이제 풀이고, 주일 무적, 정수, 사항성성법, 이심수론, 불용인물, 이 네 가지를 경의 실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우리 경이 어떤 상태인가는 잘 가늠이 안 되지만은 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일 무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주일 무적이라는 상태가 어떠냐, 그렇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으로 과연 우리 선비들은, 조선의 선비들은 뭘 했을까? 그 태계 선생님이 32세에 서울에 유학 가서 신경구주를 처음 얻고, 그 위에 만년에 도산에 돌아와서 신경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제자들도 경의 공부를 했다고 그러고, 그 김당 선생님은 자기 호를 경전이라고 해서 그 처음 우리 저석지에는 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의 사람들, 태계 선생님 부인들, 유학자들이 가장 핵심으로 다루는 사상이 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보면 농농협에서는 경의 농협이라는 키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히트를 전제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서 경으로 하면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건데, 이런 사상이 전해져서 우리 근암 최옥 선생님이 이제 미랑 이제 손자인 이가온 이규원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훈이 삼경사상, 최재우 선생님 이후에 개월 선생님 삼경사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영천, 영의, 영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가면은 경만 잘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 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가 이제 바로 이제 주의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주의의 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이제 그 방법론으로 우리는 이제 정자해서 명상을 하라는 건데, 그럼 이제 정자하는 이유가 그다음 정정숙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막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마음을 그냥 앉아서 고요히 앉아있는다고 마음이 통제 안 되죠. 그 방법론으로 하나라서 몸을 단정히 하고 숙연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삶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생각한다든가 이치를 생각하든가 자기가 겪고 있는 일들을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이 사물의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행동도 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의 제5장 경의 진내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경의 진내장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경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주일무적이다. 그 주일무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정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정숙이 되고 주일무적의 상태가 되면 상선성이 된다는 거죠. 항상 깨달아집니다. 깨어난다는 거죠.
우리 보통은 깨어나서 원하고 그리고 등하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주의를 무적하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기 안 있고 머리가 따뜻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은 멀티플레이를 해가지고 막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노래 듣고 뭐 공부도 하고 한다는데 실제로는 그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여기서 뭔 일을 할 때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라. 그게 바로 이제 주의 무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문 속에도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일이 없고 그러면 뜻없이 지낼 때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루 2시간 정도 명상을 하고 여기 앉아서 명상을 하고 책을 읽어라. 그렇게만 하면은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이 가면은 자기가 마음이 조절되고 공부가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난해 발표했는 군사록에서도 보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공부를 왜 하느냐?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유인지학이 아닌 유기지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먼저 뭔가 돼야 되죠. 아까 우리 전임 발표자 배운 것처럼 자기 성찰, 자기 반성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고르해지는 상태 이게 가장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또 명상하라 그러면은 그냥 앉아 있으면은 오만 생각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그릇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텅 비어 있으면은 뭘까 담을 수 있죠. 막 들어오죠. 근데 물이 차 있다고 내 마음이 고요하게 물이 차 있다 그러면 잡념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집에 주인이 없으면은 막 도둑이 사방에서 막 들어오죠.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잡념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그러는데 그 비운다는 상태가 이루어지기 힘들죠. 이제 그 아까 텅 빈 그릇에는 막 잡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교에서는 그걸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정숙하라는 거예요. 몸을 단정히 하고 자세를 그렇게 하고 숙연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앉아서 여기 앉아서 근데 이제 서양의 명상과 불교의 자선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거기서는 이제 비우라 그 비우는 방법을 잘 몰라. 그건 해봐도 공부를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유학에서는 그걸 실천하는 방법으로 정정숙을 통해서 접근하면 내외 몸을 다스림으로써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에 전향된 감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라면 뭡니까? 마음의 씨앗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씨앗 하나만 잘 잡으면 말도 고와지고 그 말이 고와짐으로 해가지고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좋은 영향이 커지고 퍼져서 이 세상의 전체가 아름다워진다. 그런 이제 시크릿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공간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이 평온하면 이 공간도 평온하게 만들 수 있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이 공간도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편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희가 생각하는 주의 무적 명상 전자가 조금 이제 요즘의 명상가의 차이점이 바로 그래요. 그걸 이제 정자 명상을 하면서 공부를 깨달아야만이 그 이치를 아는데 해보니까 주인은 그걸 좀 체인을 못 했다. 체인을 못 하니까 아무리 그 정자 해가지고 하게 있었는데 잡념만 들어오고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정정수를 통해서 하는 주의 무적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보면은 자충 운동을 하고 막 말을 막 하고 해서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 멀리 있죠. 그런데 트럼프의 실상은 안 그렇다. 그 사람은 최소한 하루 2시간은 명상을 같은 거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자식이 많아요. 전처도 있고 뭐 지금 원하는 자식도 있고 해서. 근데 그 자식들이 보통의 부잣집 아들이고 그러면 말썽꾸러기가 틀림없이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이나 지인들 자녀 뭐 음주운전해가고 마약하고 해가지고 사고 막 이러지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자식들이 그렇다는 소식을 놓치고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이런 전자공상 같은 이런 기법을 그런 사람들이 실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15년 전쯤에 그런 말이 있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태에 휩쓸려가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거와 반대로 하버드대 같은 데서나 유럽 같은 데서는 우리보다 더 고시를 더 많이 읽어요. 우리는 저도 부끄럽지만 대대한 연구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바티텍스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장양 선생님이 읽었던 흔적을 따라가서 공부하면서 새롭게 하나하나 깨우치는데 제가 생각했던 처음에 전부경에서 했던 의시무시의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 분명히 첫 번째를 봤을 때 아까 연구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저도 이제 과연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 소리를 할 때 보통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천명을 들어야 돼요. 그 천명을 들어야 그 천명대로 움직여야 사람이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천명을 들으려고도 안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안 놓치고 살았는데 근데 중요한 첫 번째로서 천명지휘성이라는 걸 천명이라는 건 생기라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에서의 접근법, 서구에서 들어오는 영사법이나 불교의 자본법이나 점술법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했던 공부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여튼 항상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주의무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해간다는 이르신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발표 중에 안동농협 경인농업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로마트 가면은 안동농협에서는 백진주 쌀 포장지 보면 경인농업 경자 붙어 있습니다. 그 경인농업 발표식 할 때 토론자로서 저 참여해가지고 한 적 있었어. 아마 그 백진주 쌀 경자 붙으면 맞추시면은 몸도 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